네, 마켓 진단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7월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2011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뭐 연중 최고치를 시도하다가 네. 지금 다시 또 뭐 좀 힘들어하게 조금 싣고 있는데요. 네. 자,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 근데 구리 가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코스피하고 구리 가격은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과 이제 연동해서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의 이제 추이를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 그 신용 완화와 철도 투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세제 혜택 등 일종의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가 이제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구리의 이제 최대 소비처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기도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경기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은 코스피 상승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한때는 닥터 카파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중에 비철금속 가격이 요즘 뜨겁습니다. 귀금속도 그렇고 금 가격도 그렇고요. 농산물은 좀 많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내렸죠. 있고 반면에 비철금속이 오른다. 뭔가 산업재 쪽에 이런 뭐 자본재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던데요. 자, 그 분명히 증시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율 또 움직임도 그렇고요. 환율 움직임이 최근에 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뭐 증시 움직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뭐 계속해서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그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증시도 그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상반기가 이제 올해도 끝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상반기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은 신흥국보다는 역시 그 선진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을 이제 그 유수의 기관에서 그 낸 걸 보면 역시 이제 미국 경제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글로벌 증시는 그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뭐 미 증시 주요 지수가 역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가에서도 보면은 단기 급등에 따라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주요 지수의 상승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 증시에서 중소형주 강세가 좀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러셀 2000 지수의 그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간에는 뭐 다우라든지 S&P 500 지수보다 오히려 러셀 2000 지수의 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도 보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연간 21%라는 아주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한동안 좀 그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좀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시장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스크 지표들이 현재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CT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되겠는데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 큰 경제에 대한 뭐 수치화 시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지금 그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꺾이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7월 장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환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역시 이제 그 환율 보시게 되면 2007년 10월 수준까지 현재 그 근접을 하면서 그 상장 기업들의 그 수출 경쟁력 악화에 따른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 기업들 주가 특히 이제 대형주들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좀 주가가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달러화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이제 호주 달러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그 호주 달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호주 달러의 강세 현상을 두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그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역시 국내 증시에는 뭐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와 뭐 환율 상황 전반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최근에 대만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화라고 하는 통화는 상당히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좀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네네. 주식시장은 갸우뚱갸우뚱 거려요. 네네. 반면에 대만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더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보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올해 들어서의 대만 시장과 국내 그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이제 순매수 규모인데 거의 지금 그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 대만 시장에 이제 집중해서 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작년까지 그 코스피하고 대만의 가권 지수는 거의 유사하게 그 상관계수로 보면 한 0.9 정도로 아주 그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그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서로 그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그 가권 지수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지수에서 그 IT 관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에 좀 가깝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50%에 가까운 IT 중에서도 50% 정도가 이제 또 그 반도체 관련 주식이고 나머지는 또 그 장비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와 가지고 밀접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대만 가권 지수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제 그 움직임인데 거의 그 유사한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그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대만 가권 지수도 이와 그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인데 일단 그 코스피의 그 구성 종목하고 대만 가권 지수의 이제 구성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차별화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는 뭐 이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긴 합니다만 매가리가 네네. 없습니다. 네. 오늘 또 밀리고 있네요. 네네. 금요일인데. 네네. 자, 단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럴 때 뭐 대안이라고 또 네. 투자 전략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그 코스피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뭐 소위 이제 뭐 박스피다 이런 이제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역시 그 시장은 뭐 계속해서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까이 들여다보면
대형주가 거의 답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는 나름대로 그 랠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에서도 중소형주가 최근 다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 흐름,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은 당분간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기미가 오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이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 대칭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위에 보시면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밑으로 보면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평선이 밀집한 가운데 패턴마저 위쪽으로 그 방향성이 나온다면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역시 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뭐 관련 업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틈새를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마켓 진단이었습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